네, 안녕하세요. 시코입니다. 네, 이번에 조기 종료된 진케 환산 챌린지에 사실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 좀 그런 후기 같은 거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글을 읽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런 환산 챌린지 같은 거에 참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평소에 챌린지 같은 거를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원래 비숍이라는 직업 자체가 꼭 제가 해야만 그런 고점을 뽑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고점 캡이 명확하게 있어서 잘하는 분들은 사실 그 이상의 티가 안 나는, 아무리 더 잘해도 티가 안 나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꼭 제가 해야만 1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까지 계속 물고 늘어지는 그런 열정이 있는 분이 1등을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내가 해야 될 필요 없지 않나? 약간 굳이 시간만 쓰는 그런 소모전이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참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였죠. 이제 3월 6일쯤에 진격캐넌 형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무도 제출을 안 했으니까 네가 좀 해서 그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형도 이제 사비로 1,000만 원을 쓰셨잖아요. 이게 아무리 이 컨텐츠를 함으로써 이제 후원도 받고 인지도도 올리고 그런 거를 해도 결국 이 형의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적자 컨텐츠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시간 들여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장을 카링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스타트를 끊을까 하다가 기존의 영상 찾아보다가 다른 장인분이 이제 10.85 정도가 이제 최소컷일 거라고 예측을 하신 게 있어가지고 딱 그 정도로 잡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10.85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내보고 충분히 제가 10.85를 했으면 다른 분이 한 10.84? 그 정도까지도 해서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누가 깎아오면 한번 더 해보고 아니면 그냥 말자. 네, 이런 마인드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카링 도전할 때 저는 가장 처음에 계정을 수소문을 할 때 그냥 릴레이 효율만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릴레이 용렙인 캐릭터로 주변에 찾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을 알게 돼가지고 부탁을 드리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수락을 해주셨고 하게 되었는데 이분은 정말 살짝 아쉬운 게 2초가 아니고 3초 뜨게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3초가 생각보다 이제 극최속과 라인으로 가면 그 1초 차이가 좀 딜량이 체감이 좀 많이 돼요. 그래가지고 릴의 6렙인 게 약간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캐릭터로 처음에 할 때는 원래 제가 기존에 하던 도공원 빌드로 스타트를 해서 그걸 베이스로 좀 깎아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3패에서 있었던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 해결해 되었을 때 이제 좀 클리어 각이 확실히 보여가지고 좀 해보다가 깼는데요. 이때는 또 3패 중국딜을 한번 날렸고 그 외에 또 뭐 프레이가 켜졌을 때 무적기용으로 어센트를 썼다거나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 그런 게 좀 몇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포함해도 남은 시간이 10초가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좀 더 깎을 여유는 보이니까 일단 한번 깨고 누가 더 해오면 한번 더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대출을 했었습니다. 또 지난 카림 영상으로 최근에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헤카테 이후에 제가 말했던 저 자리에서 딜을 하면은 헤카테가 그 석상 효과를 받아서 군기 쪽만 치기 때문에 이제 군기하고 혼돈의 피 까지는 속도가 헤카테 이전에 비해서 더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좀 해결하는 게 이건 헤카테 이후의 과제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좀 담아보았습니다. 어차피 바뀐 패치가 들어오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궁금하셨던 분이 그냥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초록색 위치에서는 이제 스틱스를 걸면 공기까지 스틱스가 걸리는데
근데 파란색 위치에서 스틱스를 걸면 군기에 스틱스가 안 걸리더라고요. 근데 스틱스 딜량이 꽤나 유의미하게 좀 크거든요. 비숍 딜량에서. 그래가지고 저게 빠지면은 안 돼가지고 무조건 시퀀스는 초록색 위치에서 써야 되고 파란색 위치로 살짝 이동해가지고 디퍼를 털어줬어요. 그래서 디퍼를 털 동안에 그거 강화 엔젤리가 한 번씩 나가잖아요. 그래서 극딜 버프를 받은 강화 엔젤리가 혼돈에 닿으면 그나마 그거라도 좀 군기하고 혼돈의 딜 차이를 좀 상쇄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아이디어로 저렇게 해보았고요. 그 외에도 3패 최적화를 해보면서 뭐 피메를 끝까지 던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중간에 터뜨려서 군기하고 혼돈을 둘 다 맞추는 게 나을까 이런 것도 다 실험을 해봤는데 피메 해보니까 피메는 그냥 끝까지 던지는 게 나았고 저렇게 평딜 그 평딜도 제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면서 쳐보면 그냥 그 모든 강화 엔젤리를 혼돈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군기가 또 너무 느려지고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냥 극딜 때만 파란색 쪽으로 가가지고 딜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초록색에서만 풀딜을 넣었을 때보다 좀 극딜 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딜을 했을 때가 좀 그 군기하고 혼돈에 남아있는 체력 차이가 좀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헤카테 이후의 3패는 이 밸런스 딜 분배 밸런스를 좀 잘 못하면 최적으로 못하면 군기 잡는 속도가 너무 느려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군기는 빨리 잡히는데 혼돈의 피가 너무 많이 남아버리거나 그래가지고 그 뒤가 좀 안 밀린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최적의 어떤 지점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핵심 과제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군기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이제 혼돈의 피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 자리에서 도울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혼돈은 자연사 하기를 바라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웬만하면 혼돈이 좀 빨리 잡혀야 패더가 하나라도 더 도울 쪽으로 날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혼돈을 더 빨리 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떠올렸던 게 제네시스를 제가 킷에 안 올려두고 있었거든요. 저 위치에서 제네시스를 쓰면 혼돈하고 도울이 같이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위치에서 도울 방향으로만 쏘는 엔젤레이 한 방보다는 저 위치에서 혼돈하고 도울이 같이 맞는 제네시스 한 방이 좀 더 효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풀마다 제네시스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생각보다 꽤나 유의미하게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3패 그 이후 플레이, 그 공기 이후 플레이도 제네시스를 생각을 한 이후에가 좀 유의미한 발전을 이끌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08,500으로 냈었는데 그렇게 내고 림보 8분을 깎고 있는 도중에 이제 갱신이 된 거를 확인했어요. 전 뭐 누군가 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놀란 건 아니었고요. 이때 림보를 깎으면서도 이렇게 릴레이 6렙 3초 캐릭보다 그 캐릭에 못 들어갈 때 다른 캐릭터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연습하는 캐릭터는 좀 릴레이 5렙에 2초 뚝인 캐릭터였거든요. 그 캐릭터가 오히려 똑같은 환상인데 딜이 좀 더 평균적으로 잘 나온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챌린지 참여하는 캐릭터도 이 캐릭터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저 갱신하신 분도 릴레이 6렙이 아니셨고 릴레이 5렙, 웨폰 5렙, 스탯 2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탯 2기시면은 이번에 궁도움 빌드로 하셨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궁도움 빌드가 더 나은가 보다 하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궁도움 빌드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 비숍 게시판에서도 한번 그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궁도원으로 하니까 어차피 똑같이 6극인데 궁도원이 더 낫더라 이런 글을 쓰신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나도 궁도원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도원으로 도전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보니까 클리어 견적이 107,900까지도 낮아지더라고요. 이게 왜 궁도원 빌드가 좋았냐를 말씀을 드리자면 단순히 그냥 첫 극딜 빨리 시작하니까 또
어차피 똑같이 6극인데 첫 극딜을 빨리 시작하니까 공동이 좋았다 이게 아니라 도울 스타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도울을 2극딜을 넣고 나서 피가 좀 남는단 말이에요. 그 남는 피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군기를 입장하는 그 시간초에 따라서 군기가 극딜이 깔끔하게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크게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도울 최소 컷은 군기에서 오리진 극딜 컷을 내는 게 좀 약간 한계가 뚜렷한데, 근데 궁도원으로 가게 되면은 빌드를 조금만 손보게 되면은 약간 극딜을 한 번만 좀 미루면 환산을 몇 백씩 더 깎아도 도올에서 오리진 극딜 컷이 가능하다는 건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환산을 내리는 쪽의 관점에서 보면은 궁도원이 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궁도원으로 해서 이렇게 107,900까지 해가지고 올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이 판 같은 경우는 저 7분 남은 시간 7분까지도 클리어 견적이 나왔었는데 제가 실수로 중간에 후반부에 하면서 도울 쪽 석상을 켜져 있었는데 다시 꺼가지고 도울이 안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쉬었다가 나중에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제 미니 쇼케이스가 나오면서 이제 챌린지가 취소가 돼버려가지고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그 깎고 있었던 림보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0만 3천쯤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해봤을 때 좀 높게 나왔던 거는 1700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패턴 운이나 어떤 빌드 같은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쭉 밀었을 때 계속 뽑을 수 있었던 수준은 1670조에서 1690조 사이. 거의 그냥 높은 확률로 저 부분에 분포해 있었고요. 이게 1700조 이상을 뽑는 조건은 이제 1-B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1-B 극딜 때 숨는 게 딱 바로 1-B로 가자마자 바로 숨는 경우가 있고, 텔포나 아니면은 장판 부수기 그런 공격 스킬을 쓰고 나서 숨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걸 먼저 쓰고 할 때 그때 스틱스를 걸어서 숨는 타이밍을 좀 4초 정도 지연시키고, 그런 다음에 숨을 때 레다로바를 걸어서 세 번째 숨기를 아예 그냥 쿨타임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A로 돌아오는 것 뒤로. 그래가지고 원래는 세 번 봐야 할 거를 두 번만 보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컨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에반 유저한테 듣기로는 이제 스틱스, 로바, 스틱스 이렇게 세 번 끊는다고 들었는데, 이제 에반은 이제 컨티 직업이라서 그런 게 가능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저분 이제 리웨다 보니까, 그리고 또 디퍼를 털고 있는 도중에 바인드가 없으면은 좀 딜로스가 생각보다 크게 생기더라고요. 특히 1-B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바인드가 없으면은 안 돼가지고 차선책으로 저런 식으로 빌드를 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1차 발표가 있었을 때는 1590조가 올라왔었는데, 아마 지금 전부 다 기록이 비공개가 된 걸로 봐서는 기존에 내셨던 분이 한번 갱신을 해서 내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1600조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했을 때 최대한 좀 잘 뽑으면은 1700조 대가 나올 수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는 림보를 제출하고 카링에서 다른 갱신자가 없으면은 그때 한 번씩 해보려고 했었는데, 카링 갱신자도 있었고 림보도 제출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허수아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오는지 저도 아예 모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챌린지 도전 중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제 주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드카링 솔프를 그렇게 몇 번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대리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하드카링 솔플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종종 계셨고, 제 그 당시에 제 본캐로 노말카링 솔플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비율 94%였죠. 그걸로 한번 깨보려고 하다 보니까 숙련도가 좀 올라가지고, 아 이쯤 되면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카링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지인분 계정 빌려다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된 거였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최소 컷을 깎았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도움을 얻어 가셨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저 영상을 보시고 자력글로 하셨던 분들이 되게 감사하다고 뭐 기프티콘 주신 분도 계시고, 되게 막 자력글로 했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가지고 좀 영상을 올린 의미가 있다라고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챌린지용으로 카드 카링을 깎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새로 디테일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을 때는 이제 클각이 확실하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궁도원으로 스타트를 했을 때는 금방 7,900까지 깎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 캐릭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세팅 자체도 이제 리레 6렙을 우선적으로 보고 골랐지만 3초등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 보고 뭐 갑자기 2초등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캐릭터가 없는데요. 그리고 또 본주님의 플레이 타임을 좀 피해서 도전을 해야 됐어요. 그런 계정 주인분은 뭐 하실 때 편하게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그런 건 다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그 주인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제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게임을 해야 될 시간에 제가 들어가 버리면 게임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피해를 주고 싶진 않았어가지고 할 거 다 하시고 이제 접속 종료를 하셨을 때 제가 그 이후에 들어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웠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 1시 이후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게임을 할 때, 특히 저런 고점을 뽑는 플레이를 하려고 할 때는 좀 가장 집중이 잘 되고 좀 컨디션이 쌩쌩할 때 도전을 해야 되는데, 좀 피곤에 찌들어 있을 때 도전을 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챌린지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림보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처음에는 3초 뚜기 리레 6렙 캐릭터를 골랐었는데 생각보다 2초 뚜기 리레 5렙인 캐릭이 조금 더 셌다라는 거. 물론 이게 되게 미세한 차이예요. 근데 림보에서는 그 1600 몇 조에서 1700조 사이에 그 10조라는 그 딜량, 진짜 11%도 안 되는 그 딜량 때문에 1600조 때냐 아니면 1700조 때냐 이게 갈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되게 미세하게 봤거든요. 예민하게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다 보면 이 투투 캐릭이 더 평균적으로 딜량이 잘 나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동환산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아무리 리육이어도 그냥 스탯2에 가까운 모자 세팅을 하는 게 확실히 세긴 세다. 근데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제 실천성을 고려했을 때 극딜이 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엠버 중국 같은 거 쓸 땐 또 2초가 좋으니까 그런 거 고려했을 때는 다 고려했을 때는 2초가 그나마 제일 최적의 타협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예전부터 비숍은 2초가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약간 실제로 결과를 확인한 것 같아가지고 좀 신기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채널에 올렸던 유튜브에 뭐 이런 거 하는 플레이 궁금해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계셔가지고 한번 영상 찍어볼까 하고 그냥 몇 시간 깔짝거린 거랑 이렇게 작정하고 챌린지 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보면서 깎은 거랑은 수준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이번에 여실히 느끼게 됐어요. 어느 정도 깎았냐면, 제가 원래 영상에 올렸을 때는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군기나 아니면 이펙카링이나 뭐 이때쯤 이제 날라갈 거다 뭐 이런 거 감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쿨타임 같은 걸 다 외우면서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패턴들이 몇 초의 쿨타임을 가지고 있고 이때쯤에 올 때가 됐다, 몇 초에는 바인드를 걸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초 단위로 계산을 하면서 해가지고 그런 딜 분배를 정확하게 했고,
그리고 처음에 극딜 사이클 굴리면서도 첫 극딜을 했을 때 남은 피가 52%네. 그 다음에 다음 판을 했더니 53%네? 왜 53%지? 하면서 뭐가 차이가 있었는지 그런 거 다 영상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이번에는 51% 남았네? 뭐 때문에 딜이 더 잘 나왔지? 하면서 그것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 구간 한 구간의 사이클을 더 다시 재점검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깎다 보니까 진짜 확실히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7,900까지 깎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용으로 그냥 깔짝거린 거랑 진짜 진지하게 파고든 거랑은 확실히 수준이 다르다는 거. 근데 이거는 저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사실 누구나 시간을 박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좁으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비숍 스틱스 같은 경우에 그 수동으로 빼냐 마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드리려고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림보 1-B에서 스틱스를 수동으로 뭐 하냐 마냐 이거에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 따져봤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진 버프가 올라갔을 때 극딜 시퀀스 딜량은 얼마고 오리진 극딜 때인데 수동으로 따로 좀 뒤에 걸었을 때 딜량은 얼마고 이런 걸 다 따져봐가지고 뭐 스틱스로 안 끊었을 때 손해보는 딜량은 얼마고 이런 거가 다 저울질을 해가지고 빌드 최적화를 해놨는데 근데 다 잡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오토로 두는 게 제일 고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그냥 생으로 스틱스를 쓴 거랑 극딜 버프가 다 올라갔을 때 스틱스 쓴 거랑 거의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딜량이. 근데 그게 평딜 로스가 몇 초 나는 거 가지고는 거의 한 5초 이상? 한 7, 8초? 그 정도는 나야지 약간 비슷해진 정도고 해봐야 2, 3초 가는 한 3, 4초 손해보는 것 때문에 스틱스를 수동으로 끊어야 된다 약간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오토로 걸어주는 게 비숍한테는 스틱스 딜량이 고점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챌린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만에 메이플 가지고 요즘에 메이플 잘 안 하는데 메이플 가지고 좀 열정을 불태웠던 것 같고요. 약간 하고 나서 이번에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저의 진심을 담아서 멘트를 적어봤는데 약간 오글거려가지고 제가 직접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